막 하지 말고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강사 김영갑입니다. 오늘 행사 진행은 1부 통일교육과 2부 전문가 토론회로 나누어서 진행되겠습니다. 1부는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서울시 협의회에 찾아가는 통일교육 시간을 갖고 2부는 통일교육협의회가 후원한 통일 전문가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연맹에서는 애국가 4절까지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래서 오늘 비가 와도 뭐 실내에서 하니까 뭐 괜찮겠는데 오늘 다행히 이렇게 날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우리 저 멀리서 이렇게 학생들도 한 20명 오고 우리 또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또 윤미라 우리 당사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2부 순서로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하는데요.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통일 단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차피 오늘은 중심이 그 청소년 중심입니다. 발표는 어른들이 하지만 그 내용을 잘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일단 이제 그 토론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개편을 해주시면 그걸 종합을 해서 또 우리 연맹이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여러 방향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까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행사는 1부, 2부로 나눠져서 합니다. 1부는 그 통일교육위원 서울시 협의회가 찾아가는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강석선 교수님께서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우리 윤미라 또 강사께서 또 북한을 바로 알기 여러분들 또 혹시 또 질문답 있으면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2부 토론회는 제가 주제 발표를 하고 어차피 청소년 분야를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주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서 또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됩니다. 토론이 끝나고 나면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많은 의견을 갖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론회가 끝나면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식사를 마무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오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지금 요즘에 뭐 잘 알다시피 남북관계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뭐 핵실험을 비롯해서 요즘에 또 개성공단 사태나 여러 가지 지금 그게 남북관계 불편한 상황인데 또 그나마 또 이웃인 우리 일본에서도 말이죠. 또 뭐 아베 총리가 말이죠. 뭐 야소군이 참배를 하고 또 강력한 백친들이 이렇게 또 한일 관계도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큰 의지를 모아서 오히려 또 통일을 바른 통일을 지향하는데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일단 또 그 토론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못한 얘기는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오늘 어떤 우리 또 연맹의 이사님도 몇 분 감쪽으로 또 와 계시고 또 우리 이 통일교육, 안보교육 전문 교수님들이 또 이 자리를 또 채워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소가 이게 협소합니다. 오늘 사실 여기 이제 이 장소가 딱 한 20명 정도가 적합한 장소인데 그게 또 학생들도 오고 그러니까 뭐 보조자 놓고 한 10명, 30명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또 음으로 야구로 이렇게 자꾸 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6, 7명이 더 늘어나 버렸어요. 이게 조금 이렇게 장소가 협소하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이제 하나 더 공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5월 29일 날 그러는 수요일 날인데 다음 달이죠. 5월 29일 날 그 시청 뒤에 있는 그 프레스센터에서 또 청소년 제가 이 장소를 한 두세 번 와봤는데 아마 그 총장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건물을 다 둘러보시죠. 이 방의 이름이 뭡니까? 보경이죠. 그래서 아마 남북 통일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소도 아마 이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강의하는 대상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마 고등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려니까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될지 좀 겁이 나긴 나는데 여러분들 가능한 선생님한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은 유명한 격언입니다. 액튼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은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한 우방국도 그리고 영원한 적국도 없다.
있다면 오직 하나 여기 써놨던 바로 자국의 국위 확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즉 동북아 지역에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중국 견제, 중국과 대만 문제, 미국과 중국과 필요성 제고, 글로벌 경제 속의 미중의 경제적 상호 의존 등 협력 요인도 내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반도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단행으로 위기와 기회의 매우 중요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관련 국가들이 리더십이 새롭게 재편되면서 각국이 새로운 대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 권력 구도와 안보 지형도 유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난해죠. 5월 재집권하여 미국과 각을 세우는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6일 재선되었고 중국도 시진핑 체제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일본에서 총선이 실시되어서 동맹당의 아베 내각으로 표시되었고 우리나라도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금년 2월 25일 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라는 것을 갖다가 대북 정책이 결정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 2월의 제3차 국가 핵실험으로 인해서 시작과 회복이 전에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론이 나왔었으나 박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신뢰의 조건이 조성되면은 북한에 도울 것은 돕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프로세스 기준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신뢰 프로세스 정책은 전임 이명박 대통령의 실리적이고 상호 협력이 이끈 대북 정책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나름대로의 새로운 정책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동북아 질서는 구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이 국제 체제에서의 패권 국가의 위치를 확보한 상태로 할 수 있으나 미국의 국력은 국내 재정이나 금융 면에서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군사력 증강은 일련의 패권 질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역시 대동북아 지역 기본 전략은 미국과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너무나 뜻깊은 자리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학교나 뭐 세미나지 가도 이런 뭐 간담회처럼 이런 자석은 아마 처음 해봤습니다. 우선 총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전문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진짜 너무나도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이게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제가 다 활용할 수는 없고 특히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벌써 통일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여기 오신 우리 학생들은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을지 질문을 통해서 저는 부명고등학교의 서지연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점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북한 학교에서도 체벌이 있나요? 예, 북한 학교에서 처벌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분명하게 북한은 독재다 보니까 처벌이 대단합니다. 남한에서의 처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처벌은 저희가 100번 받아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체벌이 뭐예요? 학생들한테 주는 거, 벌 주는 거. 벌 주는 학생들 벌 주는 거. 때리는 거 보고 그러는 거야? 학생들한테. 때리고 뭐 법적인 어떤 그런 게다 예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 그랬었는데 그 때리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집단 폭력으로 해서 학생들 때리거나 그런 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부명고등학교 1학년 김한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예. 제가 지금 남한에 와 보니까 뉴스를 통하면 굉장히 북한에서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는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북한에서는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만 해도 매일과 같이 남북 통일. 그러니까 남한이 못 살기 때문에 우리 북한이 도와줘야 된다고 항상 매일과 같이 이렇게 선전선동을 합니다. 그렇게 북한 사람들은 남한이 못 사는 거를 다 인식하고 있고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그래서 통일은 어떤 통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무력 통일이죠. 자, 남한에서는 평화 통일을 원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래도 국방을 앞세워가지고 무력 통일을 매일과 같이 시위를 하지만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장담을 하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북한에서도 굉장히 통일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임수경 씨 오셨을 때에도 역시 그분이 왔을 때 어느 한 사람도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는 정말 통일이 되는 줄 알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20년, 3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통일이 되지 않는 이 안타까움은 어디다 정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예, 그럼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자, 남한에서는 뭐든지 자유롭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고 요거 언론의 자유가 있죠. 말하고 싶은 건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냥 금방 잡아갑니다. 학생들은 학교 단련대라고 따로 있어가지고 그런 데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주체 사상이 기치 아래 김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딱 교시대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남한에 와서 자유롭다는 것이 정말 그게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복장이 자유, 언론이 자유, 내가 마음대로 정말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 머리요? 저렇게 이렇게 길면은 학교에서 귀찮을 때 가서 가지고 머리를 다 둥성둥성 잘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100% 단발머리. 복장도 학교에 서는 교복 그대로 딱 갖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일 좋았던 거는 방과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가면 뭘 하나요? 학교 수업이 딱 끝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자, 학원으로 가고 집으로 가죠. 네. 자, 북한에서는 학교 수업이 딱 끝나면 영웅이라고 합니다. 저 그러면은 그 북한 내에서도 대학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체 교육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에 진학하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자, 북한에도 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자체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대학을 가느냐 하는 게 여기 기준이가 되겠죠. 자, 북한에는 그렇다고 해서 뭐 시험을 특수하게 다른 게 되는 게 없고 우리가 배우는 과목 중에서 시험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시험만 보면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은 100% 다 가냐? 다 못 갑니다. 요 북한에는요 대학을 가려고 해도 출신 성분을 따져가면서 아주 최고급, 중고급, 아주 아래 일반 대학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는데 저같이 출신 성분이 좀 안 좋은 집안은 농업대학이라든가 전문대학 쪽으로밖에 못 갑니다. 근데 우리 집이 간부 집안이라 그러면 충분히 김일성 종합대학도 갈 수 있고 4대 교원이 할 수 있는 거 사범대학 갈 수 있고 교원대학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질문이 뭐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도 어떻게 대학교를 가는가 하는 건데요. 충분하게 대학교는 다 갑니다. 그렇게 시험도 다 배운 지식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충분히 준비를 하면 대학교를 간다는 거죠. 대학교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한에서는 정말 자유죠.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도 갈 수 있죠. 우리 집안의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나만 노력하고 내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만 한다면 어느 대학이든 어느 삼성전자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네. 2학년 김현주입니다. 그 북한의 교육도 의무화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예, 자 북한에는 11년제 무슨 체제인지 알고 있죠? 북한의 뭔 체제나? 11년제 의무교육이던 거를 작년 12년 9월 5일자로
12년째 의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들여서 공부하는 건 없습니다. 100% 무료. 예. 무료 무상교육입니다. 네, 그 뒤로. 예. 무슨 내용의 공부해요? 이 공부는 역시 자 남한하고 북한의 교육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은 사회복지학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선 첫째는 제일 차이점이 많이 나는 과목. 북한에는 인민학교 때는 경리하는 아버지 김일성 대원 스님 어린 시절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요거는 필수로 들어갑니다. 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 시절. 요것이 이제 중학교 딱 올라가.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고등학교 김예슬입니다. 북한에는 아예 사교육이라든지 학원이 없는지 궁금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사교육, 학원 이런 것조차가 없다는 거죠. 학원은 제가 남한에 와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북한에는 학교제가 붙지 학원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공부하면 영어 소조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학원이 우리대로 말하면 소조겠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사교육비 내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한다 이거는 없습니다. 다 100% 무료죠. 그런데 대학교 가면은 아버님 내가 공부를 좀 더 남보다 더 잘하려고 보니까 대학교 선생님들한테 돈을 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있습니다. 자, 사교육비는 철저하게 북한에는 저희 학교와 자매 학교였던 학교에서 그 북한 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북한에서도 유학이란 게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예. 자 북한에서도 충분히 유학은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만 유학을 할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일반인 자녀들 해외로 유학을 보내면 그 나라로 다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너무 좋고 자유스러운데 그 나라로 다 도망가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분을 따져가지고 요 집안이 정말 빨갱이 집안이라고 생각했을 때 철저한 노동당 집안이라고 생각했을 때만큼 신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유학은 보냅니다. 어떤 유학이요? 해외 유학을 보내는데 특히나 제구로 좋은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한국종합대학 이렇게 아주 큰 대학교들에 있는 데만 대부분이 유학을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학 쪽은 대부분이 다 부모들이 노동당 간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해외 나가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런 함색바람이 내 머리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북한을 지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해외는 연수 내보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그 뒤로 네. 국영고등학교 김혜민 학생인데 북한에서도 급식이라는 게 있나요? 만약 없다면 어떻게 먹나요? 자, 북한에서는 급식이 있는가 물어보는데요. 북한에서는 대부분이 도시락을 사가지고 다닙니다. 도시락. 무료 급식, 무료, 여기 와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집이 가까운 집, 한 15분, 20분 거리 되는 집은 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후 1시 반이나 2시까지 학교에 와야 되지만 집이 먼 집 하면 대부분 다 벤또 해가지고 벤또를 사가지고 학교에서 밥 먹고 수업을 하는 거죠. 무료 급식 없습니다. 저 있을 때는 무료 급식 저는 못 받아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하시고요. 일단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따 또 질문하고 이런 토론 끝나고 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따 또 부정은 하도록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강석선 교수님께서 이제 한 5분 정도 마무리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제가 사회자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강석선 교수님은 학교 교수이기 이전에 아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말씀드렸죠. 의장이 대통령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딱 50명 있는 운영위원 내그 간사님이시니까 상당히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운영위원 중에서도 거기서도 간사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임위원을 맡고 있고 상임위원 500명인데 10개 분과위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 종교, 국제 뭐 좀 나눠져. 저는 이제 교육을 하니까 교육위원회. 그래서 50명이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소위원회라고 한 7명 정도 돼 활동을 하는 저는 이제 소위원회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오늘 이 말씀하신 우리 강의하신 강덕성 교수님 아주 중요하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자담회 겸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셨는데 이제 앞으로 좀 큰 데서 저희가 또 이제 모실 계획입니다. 네, 또 우리 강 교수님 한 부분 정도. 예, 여러분 잘 들었죠?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혼동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윤미라 강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어디서 살다 오셨죠? 평양에 살다 오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한경북도 해령이라고. 그래서 제가 왜냐면은 제가 그 북한을 한 30년 이상 연구를 했고 많이 갔다 왔고 또 지금도 국군 방송에 온 북한의 오늘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해요. 제가 진행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채널A도 제가 뉴스와이드 같은 데 나가서 설명을 해줬고 근데 가장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기 쉬운 게 북한을 볼 때 우리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북한은 우리식으로 보는 방식을 내재적 접근법이고 또 북한식으로 보는 외지적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아주 편하게 서울의 잣대 평양의 잣대라고 해요. 서울의 잣대로 북한을 보면 절대 답을 도출할 수가 없고 반드시 평양의 잣대로 돼야 됩니다. 아주 비근한 예가 좀 아까 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6.25 전쟁 어떻게 보느냐. 자, 여기 와서 보니까 전부 거꾸로 봤다. 또 북한 사람들은 무력 통일을 지향한다. 그랬죠? 그것이 그런 게 아니고 무력 통일이 아니고 공사나 전 한반도의 공사나 통일을 지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이 신의주는 어딘지 알죠?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자동차로 오면은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서울의 잣대로 재면은 평양에서 신의주까지가 한 250km 정도 되니까 우리 승용차로 가게 되면은 한 3시간 내지 4시간이 충분히 가죠. 그게 서울의 잣대고 평양의 잣대로 재면은 빠르면 3일, 늦으면 평균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럼 왜 그런지 모르죠, 여러분들? 도로 사정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의 잣대, 평양의 잣대로 재면 상당히 다른데 특히 북한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눈이 두 개죠. 왜 두 개인지 아시죠? 하나만 갖고도 보이죠, 물체가. 그러나 거리를 갖다 식별하기 위해서 눈이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보관적 시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북한을 바라볼 때는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 따로따로 봐야 되고 특히 평양과 평양 여타 지역을 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사님께서는 평양이 아닌 비평양 지역에서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북한에 사교육이 없습니까? 없다.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교육은커녕 먹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사교육은 엄두도 못 내죠. 하지만 평양에서는 사교육이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죠? 그런 게 잘못되고 있고 12년제 의무교육은 여러분들 아시죠? 12년제 의무교육은 금년도 4월 작년에 최고인민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12년제 의무교육이 말만 12년제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이고 장학금을 주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명목적으로만 의무교육, 무상교육 하지만 사실 그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은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부과하는 세외 부담이 엄청난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토끼 털 가지고 가져가라든가 인분으로 해서 퇴비를 만들어 오라든가 파츠를 수집해서 몇 킬로씩 제출하라든가 또 책상 걸상도 알아서 가져오라든가 그래서 이것은 말로만 문의로만 무상교육이고 그렇지 전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원하면 누구나 대학을 진학한다. 이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지금 탈북자들 우리나라에 25,000명 정도가 들어있는 거 여러분들 알죠? 북한 이탈 중에 대학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고등학교 정도. 원하면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지방에서도 성분이 좋구나 소위 말하는 간부들만 그런 거지 저희도 많이 다르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유념할 건 북한에서는 한문을 가르친다. 이거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북한 사람들이 제 명함을 주면 당 간부들도 내 이름을 못 읽어요. 당 간부들도 평양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이 한문을 가르친다 하는 것은 아마 국회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전공을 뭐 하셨어요? 한문은 저기 고등 중학교 6년을 그러니까 한국 과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학교에 그렇고 특히 일반 사람들은 한문을 전혀 몰라서 제가 당 간부들 숱하게 만나봤지만 내 이름조차도 한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한문을 배우는 측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려의학, 동양의학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한의원 같은데 종사하는 그 한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정 계층, 또 외국어 대학, 또 특별한 학교, 우리식으로 하면 특목고라 그러나요? 그런 데 있는 분들만 배우지 한문은 전혀 배우지 않는다.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많지만은 우리 강사님이 하신 것은 강사님이 살고 있던 지역이 특별하게 그것이 북한에서 보편화시키는 건 상당히 그건 여러분들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잠깐 시정을 해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그 사실 통일부라는 데가 이 다른 부처와 다릅니다. 그냥 남북 관계의 변화가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이게 좀뭐 이동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근데 오늘 원래 이제 김영일 우리 과장님이 그 무슨 과냐면 남과 북을 뭐 어떤 그 사람이 방문하고 오고 하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승인하고 하는 그런 담당 과장이신데 오늘 국회에서 그 통일부 관련 그 법 개정이 갑자기 이렇게 상임위가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좀 국회를 지금 가시게 됐다고 아침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부처 공무원들하고 달리 통일부는 이렇게 계획이 됐다가도 한번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상당히 그 이렇게 그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말씀 전해달라고 말씀이 계셨고 오늘 이제 학교가 지금 특정하게 몇 개 학교만 저희가 불렀습니다. 불른 이유가 저희가 이제 매년 지금 현재 그 100일단 대회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해외도 좀 더 많이 하고 있고 1년에 한 10만 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부명고등학교가 최고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 민주통통 의장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명고등학교를 특별히 제가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저기 세무고등학교는 또 작년에 또 최고 지도 대상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맹으로 보면 거점 학교들이고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수많은 학교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저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이렇게 또 전교생이 다 참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백신고등학교인가요? 네, 여기는 우리 특별히 또 본인이 이렇게 희망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 측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제 계획된 인원보다도 사실 저희가 이제 이게 오버가 돼서 제가 다 받는다고 했어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가 다 이렇게 해서 수용을 하겠다 해서 이제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이제 강사님들이 좀 여러분 와 계시는데 명단 좀 줘볼래요? 이 명단 한번 제가 이렇게 학생 한번 좀 서보시죠. 우선 우리 연맹의 연맹 이사를 맡고 있는 우리 김갑지 이사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분은 장애인이신데 오늘 지방에 가셔야 되는데 꼭 가시는 시간 되셨죠? 네. 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뭐 저희 행사에 아주 끝까지 잘 참여를 잘 해주시고요. 또 우리 정상수 이사님 어디 계시죠? 네.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다 오시게 하면 뭐 몇백 명도 다 모실 수가 있는데 장소가 딱 특별하게 몇 분만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접수 순서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문석 우리 전문 교수님. 네. 그다음에 우리 박준훈 교수님. 그다음에 최주영 교수님. 최주영 교수님이 오늘 좀 수술 갑작스럽게 무슨 뭐 맹장 수술인데 뭔 수술을 하셨다고 제가 좀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아침에 대표님 못 오셨고 우리 김영재 교수님. 그다음에 윤준주 교수님. 그다음에 구성회 교수님. 김선범 교수님. 그다음에 김명수 교수님. 그다음에 이효주 우리 강사님이거든요. 여기도 우리 이효주 강사도 탈북인인데. 네, 그다음에 박정길 교수님이셨죠? 네, 박정길 교수님. 늦게 오셔가지고 저는 오늘 업적으로다가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늦게 와서 우리 정경석 총재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래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렇게 장소가 협소하니까 이렇게
참석 확인된 분들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어떻게 좀 다른 바쁘신 분이 계신 줄 알고 우리 다들 안 만나는 올라오셔서 그렇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늘 사회를 보신 우리 김영갑 우리 부장교사님이신데 저희 또 전문 강사로 지난번에 2월달에 또 이렇게 위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연구 강의도 하시고 그래서 성적이 우수해서 우리가 강사로 또 위촉을 했습니다. 김영갑. 그리고 오늘 그 남장현 부장 선생님께서 이제 작년에 최고 대상을 받으셨는데 오늘 여기 오셔야 되는데 어저께 갑작스럽게 그 모친상을 당해가지고 경북 구민가요? 내려가시면서 이제 전화가 저한테 오셨어요. 모친상을 당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로 와야 되는데 사실 학생들 인솔을 해 와야 되는데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내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제가 다 할 테니까 좀 그렇게 끝까지 그런 그 상중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해서 뭘 하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워낙 또 시골이라 뭐가 들어가는데 며칠 걸린다고 해서 제가 축전만 좀 쳐드렸거든요. 별도로 제가 또 제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 고인의 명복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우리 이명병 우리 여러분들 기록 열심히 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역사의 기록에 남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역사의 기록 잘하고 있고 이명병 우리 그다음에 제가 소개도 안 한 분 혹시 계신가요? 황대진. 우리 또 황대진 교수님이 또 늦게 아마 저희한테 연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문자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아마 그냥 착오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황대진 교수님. 이제 교수님들은 이 통일 안보 분야의 전문 교수시고요. 다 한 30년 이상씩 이렇게 다 강의하시고 현재 우리 각급 학교 내지는 다방면에 뭐 또 군에 가서 교육하신 분들 같은 그 사회 각 분야의 사회 통일 교육을 좀 현재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통일 전문가 토론회라고 이렇게 좀 명칭을 붙였고요. 이게 매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학생 여러분들도 아마 이 중에서 이제 5월달에 또 아마 토론자 내지는 뭐 주제 발표자로 나올 수 있거나 뭐 그렇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잠깐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뭐 남북 관계도 좀 이렇게 어렵고 또 일본 관계도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 3월 27일 날 갑작스럽게 어느 대북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남북관계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총재님께서 뭐 예를 들어 통일연문 이런 명문하고 이런 순수한 비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자꾸 인터뷰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전화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11시에 갑작스럽게 전화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전화로 이제 인터뷰를 한 14분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이 북한 전역에 북한은 이제 TV가 별로 없다는 것도 일부는 있지만 우리가 기는 라디오 그 단파로 이게 방송이 됐습니다. 됐는데